안녕하세요. 고쳐주는 삼촌 성형외과 전문의 송승욱입니다. 고쳐주는 삼촌 동생 피부과 전문의 더마송 송승현입니다. 오늘은 리프팅, 그러니까 안티에이징에 대해서 성형외과적인 방법과 피부과적인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토론을 하기 위해서 더마송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환영해 주세요. 리프팅은 말 그대로 이제 당긴다, 들어 올린다는 뜻인데요. 비침습적, 비수술적인 방법에는 간단하게 실 리프팅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실에 이렇게 가시돌기 같이 코가 달려 있어서 머리 안쪽이나 귀 뒤쪽에서 이렇게 넣어서 피부를 당겨주는 그런 실 리프팅이 있고요. 전형적인 방법으로는 머리 안쪽에서 귀 앞쪽으로 해서 구렛나루를 따라서 귀 뒤쪽으로 해서 목 뒤로 해서 이렇게 절개를 해서 피부 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스마스층이라는 근막층을 박리를 해서 그 일부를 당겨주고 남는 부위는 자르고 남는 피부도 잘라서 이제 절개한 부위를 봉합을 해주고, 볼륨이 없는 부위에는 지방이식이나 필러를 통해서 볼륨을 채워주고, 또 볼륨이 좀 많은 부위에는 지방 흡입을 통해서 또 조금 빼주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두 개를 좀 짬뽕해서 요즘에 미니 리프팅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부위적으로 여기 심줄보가 좀 쳐졌다, 귀 뒤로 해서 조금만 절개해서 간단하게 여기 밑에만 이렇게 당기는 그런 미니 리프팅도 요즘에 많이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화가 어떤 것 때문에 나타나는지 따라서 접근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는 볼륨 로스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이런 중안면 부위에 뼈라든지 지방층이 이제 점점 흡수가 되고 작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제 피부를 더 이상 지지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피부가 이렇게 처져서 내려오는 게 있고요. 꺼진 볼륨을 채워주는 지방 이식이라든지 필러라든지 아니면 스컬트라라고 해서 본인 콜라겐을 재생해주는 그런 물질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사라진 볼륨을 채워주는 방법이 있고요. 중력에 의해서 표면 쪽의 지방층은 그게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처지게 되는데요. 지방을 태워서 없애주는 레이저, 인모드 같은 것도 될 거고, 아니면 지방층을 조금 크기를 줄여줘서 압축시켜주는 초음파 계통인 울세라나 슈링크 이런 걸로 그런 볼륨을 줄여주는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노화가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뼈나 근육을 둘러싸는 근막에서부터 피부를 연결시켜주는 인대라든지 근막 조직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느슨해지기 때문에 피부가 처지게 됩니다. 초음파를 이제 깊은 층에 쏴줘서 그 근막층을 수축시키도록 하는 울세라나 아까 얘기했던 슈링크를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고요. 좀 더 얕은 층에 있는 조직들은 고주파를 이용해서 조금 조여줄 수 있게 써마지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부분은 아마 성형외과에서는 취급하지 않는다고 해야 될까요? 아예 완전 피부층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노화되면서 우리가 표피층도 두께가 감소하고 진피층도 콜라겐이 감소하고 또 엘라스틴이 변성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피부가 얇아지면서 이렇게 탄력이 없어 보이고 자글자글하게 주름이 지게 되는데요. 프락셔널 레이저를 사용한다든지 화학적인 필링을 하거나 또 다른 에너지 기반으로는 고주파를 이용해서 써마지를 하거나 튠페이스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콜라겐을 좀 더 만들어주고 피부층을 좀 두껍게 해주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피부과는 장비를 이용해서 변형이 일어난 처져 있는, 느슨하게 되어 있는 그런 조직들을 레이저나 어떤 에너지를 이용해서 탄력이 생길 수 있게 변화를 준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실 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짧게는 3개월, 길게는 9개월에서 1년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완전 거상 같은 경우에는 2, 3년 정도, 길게는 5년 정도 이렇게 효과를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부과 쪽으로는 제가 알기로 거의 매년 관리를 해야 된다고. 물론 레이저별로 각각의 이제 주기가 조금씩 다르지만 한 세트 치료를 하고 유지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 한 세트의 치료가 예를 들면 울세라나 써마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이 되는 거고, 인모드나 튠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3번에서 5번이 되는 거예요. 회복 기간이 적을수록 좀 더 자주 해야 하고 여러 번을 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비슷한 것 같아요. 성형외과도 실 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회복이 빠른 대신에 유지 기간이 좀 짧고, 완전 거상 같은 경우에는 회복 기간이 긴 대신에 유지 기간은 좀 더 길다. 하지만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다 더 원상 복귀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 저희가 이제는 성형외과적으로는 어떤 시술을 하면 좋겠고 피부과적으로는 어떤 시술을 하면 좋겠다, 그거를 사례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 약간 볼륨 로스가 좀 있거든요. 주름도 약간 있으시고 눈 밑 지방 재배치를 하면서 풀페이스 지방 이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쌍꺼풀도 이렇게 보면 약간 피부가 처져 내려와 있거든요. 쌍꺼풀도 약간 걷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볼륨 로스로 인해서 좀 더 늙어 보이는 경향이 있으니까 뭐 그걸 지방이든 필러든 뭐 관자놀이나 앞볼이나 눈밑이나 이런 데 좀 채워주면 좀 더 젊어 보이실 것 같고, 피부 자체가 좀 얇으면서 다 짜글짜글하게 잔주름이 있으시니까 써마지 같은 고주파 치료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필러를 뭐 볼륨을 채우는 데만 쓰는 건 아니고 뭐 얇게 전체적으로 주사를 하면 뭐 본인 콜라겐 재생되도록 어느 정도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시술 쪽 하셔도 좀 잔주름이 좀 뭐 주름도 주름이지만은 피부과적으로 빨리 잡티부터 빨리 없애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쌍꺼풀 바깥쪽으로 해서 피부 처짐이 좀 있으니까 좀 피부를 살짝 걷어내면 좋을 것 같고, 이분도 눈 밑 지방 재배치랑 뭐 필요하다면 피부를 좀 자르면 좋을 것 같고요. 피부가 너무 얇아져 있고 자글자글 잔주름이 많은데 본인 콜라겐을 재생하도록 하는 그런 물질들 있잖아요. PDLA 같은. 요즘은 좀 얕게 놓는 그런 재질들도 있거든요. 뭐 주베룩이라고 해서. 뭐 그런 거 얼굴 전체 좀 주사를 같이 해주면 좀 더 피부가 탱탱해 보이실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뭐 써마지 같은 거 같이 하시면 써마지 좋겠죠? 좋아하시나 봐요. 써마지 회사에서 나오신 거 아니죠?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눈밑이 너무 불룩하고 팔자주름도 깊고 그다음에 앞볼도 약간 처져 있거든요. 하안검 수술을 하면서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해주시고 앞볼이나 팔자에 뭐 지방 이식이나 뭐 필러 같은 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마부에 주름이 깊게 있거든요. 잔주름 필러 그런 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뭐 사실 성형외과 보내야 되지 않나요? 뭐 이런 분들이 수술하기 싫다고 그냥 이렇게 눈물고랑 이런 데 이제 필러 넣으면 되지 않냐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러면 그냥 전체적으로 볼록해지니까 오히려 더 보기 싫을 것 같고, 결국 이 눈 밑의 지방을 제거하는 거는 성형외과 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만약 그래도 너무 수술하기 싫다 이제 이러면 뭐 아이 울세라 같은 거를 해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족도가 막 성형외과 가서 하시는 것만큼 좋을 것 같진 않아요. 이 경우에는 사실 좀 성형외과적으로는 좀 애매한 정도? 지방 이식이나 뭐 필러 정도 간단하게 추천드릴 것 같고, 저한테 찾아오신다면 저는 피부과 쪽으로 어떤 시술을 추천받아 보라고 할 것 같아요. 피부과에서 시술로 좋아지기에 좀 가장 적당한 에이징 상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위관이랑 이마에 보톡스부터 놓자고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앞볼도 좀 꺼져 있으니까 눈물고랑이랑 같이 거기 살짝 뭐 필러를 좀 넣으면 좀 더 리프팅 돼 보이시겠죠? 네. 그리고 팔자 주름도 살짝 필러를 조금 넣으면 좋을 것 같고, 뭐 이제 불독살이 심하진 않은데 약간 이제 처지기 시작하는 단계, 울세라든 슈링크든 이런 초음파를 해주면 좀 더 갸름하게, 좀 더 덜 처지게 계속 유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정리를 하자면은 너무 처짐이 심하다. 그러니까 나이로 따졌을 때 사실 50대 후반에서 60이 넘어갔을 때는 조금 수술적인 방법이 필요한 것 같고요. 뭐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50대 전에는 그래도 좀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안티 에이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동감합니다. 네. 30대 정도, 40대 뭐 정도에서 처짐이 별로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실리프팅이나 뭐 지방 흡입, 지방 이식 같은 걸 통해서 얼굴에 안티에이징을 좀 도울 수 있을 것 같고, 50대에서 60대 넘어가면은 간단하게는 뭐 미니 거상이라고 해서 조금 잘라서 이렇게 수술하는 방법, 심하신 경우에는 스마트층까지 들어서 완전 거상을 하는 게 정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이제 노화가 심하진 않으니까 주름 보톡스 같은 거를 간간히 맞아서 패이는 주름 생기는 거 방지하는 치료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이가 많으면 이제 슈링크로는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울세라를 하더라도 30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00샷, 뭐 60대 같은 경우에는 600샷 이상. 결국 나이가 달라진다고 해서 저희가 막 수술법처럼 뭐 완전 달라지는 건 아니고, 그냥 간격이 좁아지고 더 많은 횟수, 더 많은 샷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안티에이징을 위해서 가장 추천하는 거? 그 다음에 꼭 하지 말아야 될 일상생활 습관 하나 말씀해 주세요. 모든 피부과 의사가 아마 이걸 얘기할 것 같은데요. 자외선 차단이죠. 햇빛에 의해서 광노화가 이루어지면 잔주름이 생기고 콜라겐도 이제 줄어서 피부가 짜글짜글해지고 더 늙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안티에이징 시술은
써마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피부 타입이 좀 어두워도 받을 수가 있고 통통하거나 말랐거나 해도 다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모두에게 시술이라는 게 다 효과적인 시술이군요. 모두에게 권할 수 있는 시술인 거죠. 보톡스를 한 번씩 맞고 토닝 레이저라고 해서 피부 자태 없애는 레이저, 그다음에 슈링크, 인모드. 아직 수술할 단계는 아니라서요. 네네. 제 얼굴에서 당장 필요한 수술이라고 한다면 눈밑 지방 재배치. 제가 도마성 선생님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해줬어요. 그거 하고 나서 좀 젊어진 게 있어요, 확실히. 뭐 환자분들에게 하는 시술을 뭐 제가 다 해보고 해야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한테도 다 하고 있는 시술이고 그 핑계로 다 그냥 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병원에 있는 레이저는 사실 다 하고 있어요. 토닝하고 물서마지하고 슈링크하고 인모드하고 보톡스 필러는 다 당연히 하는 거고요. 좋네요. 네. 지금까지 리프팅, 안티에이징에 대해서 성형외과적인 방법과 피부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성형외과적인 방법의 장점은 좀 더 효과가 드라마틱하다, 눈에 좀 가시적으로 드러난다. 단점은 조금 회복 기간이 필요로 한다. 그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피부과 시술은 한 번 한다고 해서 전후 사진을 막 찍어서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지지가 않거든요. 대신 회복 기간이 거의 필요 없는 시술이 대부분이니까 조금씩 아주 자연스럽게 좋아지고 싶다면 이제 피부과 시술 쪽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후가 명확하게 좋아지고 싶다 이러면 수술이나 공격적인 이제 시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프팅, 안티에이징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한 사항이 있으시면 DM이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채널 많이 사랑해 주세요. 좋아요 꾹 구독 꼭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